요즘 자식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서운해질 때 있으시죠? 전화 한 통 없다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마음 한켠이 자꾸 쓸쓸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원망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음을 그냥 두면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자식 얼굴이 보고 싶은데 괜히 전화하기가 망설여지는 순간, 명절 지나고 나면 한동안 연락이 뜸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순간, 자식이 힘들 때는 바로 달려가면서 정작 내가 외로울 때는 말도 못하고 혼자 사귀는 그런 순간들이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말이 요즘 마음속에서 자주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밤새워 간호했던 날들, 학비 마련하느라 허리 휘던 시절, 자식 먹이고 입히느라 내 것 하나 제대로 사본 적 없던 그 세월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수록 마음은 더 쓰려오기만 하죠. 서운한데 말하면 더 멀어질까 봐 참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애들은 바쁘니까,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과 통화할 때도 마음이 먼저 다치게 되더라고요. 전화 받는 목소리만 들어도 바쁜 게 느껴지니까. 아예 말을 꺼내기도 전에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고 먼저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해지는 마음은 노년에 접어든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감정이거든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직도 마음속에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 주길, 가끔은 먼저 안부를 물어주길, 내가 힘들 때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 말이죠. 이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운함의 이유를 잘못 이해하면 부모도 자식도 서로 더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놓치세요. 자식이 변해서 서운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자식은 원래부터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예전에는 그게 안 보였을 뿐이죠. 자식이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밥 먹여야 하고, 씻겨야 하고, 재워야 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때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엄마 아빠를 찾고, 어디 가도 우리 손을 꼭 잡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달려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식은 이미 다 컸고,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바쁜 어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식은 변했는데 부모의 마음은 아직 그때 그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챙겨줘야 할 사람처럼 자식을 대하고, 자식은 이미 독립한 어른으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말이죠. 이 간격이 바로 서운함의 실체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서 자식을 보살펴야 할 아이로 보고 계시진 않나요? 밥은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돈은 모자라지 않은지 그렇게 걱정하면서요. 물론 그게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식을 아이처럼 대하면서 동시에 어른처럼 나를 챙겨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이 모순된 기대가 서운함을 키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는 사람이고 싶으면서 동시에 받는 사람도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직도 간섭받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뭔가 더 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겁니다. 전화하면 잔소리 들을 것 같고 찾아가면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자꾸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더 서운해지고 자식은 더 부담스러워지고 그 사이 거리는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 이 상황이 몇 년씩 이어지면 돌이키기 힘든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점에서 평생 후회를 합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말이죠.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식과 연락도 끊긴 채 혼자 지내시는 분들, 명절에도 안 오는 자식 때문에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그냥 좀 편하게 대할 걸 그랬어라고요. 어느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가간 후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며느리 탓을 했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시댁을 멀리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계속 불만을 이야기했고, 만날 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만 꺼내니까 아들은 점점 더 안 오게 되더래요. 몇 년이 그렇게 흘렀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고 그렇게 멀어지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아들 친구를 만났대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들이 요즘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도 거의 말이 없고 애들하고도 제대로 못 놀아주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다고요. 그제야 깨달았대요. 아들이 일부러 안 온 게 아니라 정말 여유가 없었던 거였다는 걸요. 며느리가 막은 것도 아니고 시댁을 싫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각자 사느라 바빴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세월 동안 그 어머니는 혼자서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면서 보낸 거예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애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그냥 자기 인생이 바빴을 뿐이라는 걸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육아하고 생계 꾸리고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부모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적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외로워하셨을 텐데 우리는 몰랐던 거죠.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결국 거리감으로 남습니다. 자식은 모른 채 살고 부모만 혼자 마음앓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감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진짜로 멀어진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전화해도 할 말이 없고 만나도 어색하고 그렇게 남이 되어가는 거죠. 혹시 지금 이 마음을 10년 뒤에도 그대로 안고 있고 싶으신가요?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겁고 친구들이 자식 자랑할 때 같이 웃지도 못하는 그런 10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다행히도요. 이 관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식한테 기대하는 걸 멈추는 순간, 비로소 관계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부모는 다시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전화 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왔을 때 서운하고,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챙겨줬을 때 섭섭하고,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면 모를 때 서럽죠. 그런데 만약 아예 기대를 안 한다면 어떨까요? 전화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고, 챙겨주면 고맙고, 안 챙겨줘도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편해지는 시작입니다. 부모 역할을 내려놓는 거죠. 더 이상 뭔가를 해줘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자식을 대하는 겁니다. 어른 대 어른으로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편해지셨잖아요. 예전처럼 간섭도 안 하시고 잔소리도 줄어들고 그냥 만나면 반가워하시고 가면 잘 가라고 하시는 거요. 그게 나이 드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관계를 내려놓으신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깨달으신 거죠. 자식한테 기대하면 외로워진다는 걸요. 여기서 잠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식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보다 덜 외로워지고 싶으신가요? 만약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계속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실망하셔야 해요. 하지만 덜 외로워지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애들도 자기 삶이 바쁘고 자기 고민이 많고 자기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애들한테 기대는 순간 그 애들은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이 무거워질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연락의 횟수보다 톤을 낮추는 겁니다. 자주 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밥은 먹었니? 요즘 뭐 하니? 이런 말 대신 오늘 날씨가 좋더라. 엄마. 오늘 산책했어.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자식이 바쁜 거 알면서도 전화하면 미안해지잖아요. 괜히 방해한 것 같고 시간 뺏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톤을 낮추면 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엄마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전화했어. 바쁘면 끊어도 돼. 이렇게 먼저 말해보세요. 그럼 자식도 편해져요. 두 번째, 왜 안 하니 대신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자식이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왜 안 와? 대신 그래. 괜찮아. 바쁜 거 아는데 뭐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으로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그게 자식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자식들도 알아요. 못 가면 섭섭해 하실 거라는 거요. 그래서 못 간다는 말 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가 괜찮다고 해주면 그 미안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마움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되거나 명절 아닌 날 갑자기 찾아오거나요. 세 번째, 자식 이야기를
듣기만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조언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 하면, 그럼 그만둬. 이러지 말고, 많이 힘들구나. 엄마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는 거죠. 우리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집니다. 해결책을 주고, 조언을 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근데 자식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엄마는 내 편이구나. 이런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자식과의 대화에서 마지막으로 웃었던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전화해도 용건만 얘기하고 만나도 서로 어색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옛날 얘기도 좋고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도 좋아요. 너 어렸을 때 말이야 하면서 웃긴 추억 하나 꺼내보세요. 오늘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렇게 무거운 공기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는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대화들이 쌓여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담 주지 않는 게, 편하게 해주는 게, 그게 지금 나이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이에요. 그 애들의 삶을 인정하는 거죠. 바쁜 것도 여유 없는 것도 지금은 자기 일이 우선인 것도요. 그게 그 나이의 삶이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부모님보다 자식이 우선이었고 살림이 우선이었고 내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시기의 삶인 거죠. 지금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들의 삶을 이해해 주는 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부모의 삶은 이제 자식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자식 걱정하느라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 해보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도 다니고요.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자식이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외로움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니까요. 자식이 내 삶의 전부일 때는 외로웠는데 자식이 내 삶의 일부가 되니까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편해지면 자식도 편해집니다. 부모가 당신 때문에 외로워한다는 걸 아는 자식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잘 지내시네 하면서요. 그렇게 서로가 편해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만나게 되고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전화하게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자식에게 서운해진다는 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마세요. 서운한 게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 때문에 남은 인생이 더 외로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서운함을 안고 살 건지, 내려놓고 편해질 건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내려놓으면 관계도 마음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이고 나는 여전히 부모지만 그 관계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관계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서운해하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자식을 그리워하는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죠. 붙들고 있으면 무겁고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요. 그 선택을 이제 할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며 떠오른 장면이 있다면 댓글에 조용히 적어주세요. 여긴 혼자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